안녕하십니까. 류도희 장의입니다. 대구경북흥사단은 코로나19로 인한 생활 속 거리두기에 동참하여 밴드어플 생중계와 퀴즈전 강당에서 온 오프라인 동시 진행하게 되었습니다. 이에 스마트폰 시청자와 현장 참석하신 단우 및 후원회원, 일반 시민 여러분께 깊은 감사 인사를 드립니다. 감염병 예방의 최선을 위해 다소 간소하게 진행하게 된 점 양해 부탁드립니다. 자, 그럼 지금부터 원래를 시작하겠습니다. 모두 자리에서 일어나 주십시오. 거수. 바로. 다음은 국민의례가 있겠습니다. 애국가는 코로나19 확산 예방 관련 합창자재 요청으로 생략하며 국기에 대한 경례로 대신하겠습니다. 국기에 대한 경례. 나는 사랑스러운 태극기 앞에 자유롭고 정의로운 대한민국의 무궁한 영광을 위하여 충성을 다할 것을 굳게 다짐합니다. 바로. 다음은 약복을 낭독하겠습니다. 흥사단 약법. 여러분들이 다 마스크를 끼셨으니까 제가 마스크를 좀 벗고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흥사단 약법. 오랜 전통을 가진 우리 민족이 발전적인 민주사회를 이룩하려면 먼저 국민 각자가 올바른 정신적 자세와 왕성한 부흥의욕을 가져야 한다. 이러한 정치적 자세는 정치, 경제, 교육, 문화 등 사회 모든 분야의 여건의 변화에 영향을 받으나 사람은 또한 환경을 개선 창조하는 원동력을 가졌다. 그러므로 민족을 부흥시키려면 참되고 진취적이며 협동적이고 용기 있는 일꾼들이 민족적 상임감을 가지고 실천 봉사하여야 하며 이런 일꾼의 양성을 위한 의식적이요 계속되는 노력이 필요하다. 이는 도산 안창호 선생이 주창한 구국 이념으로서 민족을 살리는 참된 기림을 확신하는 우리는 자신의 사회적 직무와 위치에 구애됨이 없이 흥사단 운동에 평생을 바치기로 이에 동맹한다. 목적. 우리 단의 목적은 무실역행으로 생명을 삼는 충이 남녀를 단합하여 정의를 존수하며 덕, 태, 지, 삼육을 동맹수련하여 건전한 인격을 지으며 신성한 단체를 이루어 우리 민족 전도 번영의 기초를 수립함에 있다. 5대 공약. 단우는 일상생활의 기본으로 다음과 같은 약속을 정하고 항상 실천한다. 하나. 무실, 역행, 충의, 용감의 정신으로 자아를 혁신하자. 둘. 단우를 사랑하고 신의를 지키며 서로 돕자. 셋. 우리 단의 운동에 한마음으로 참여하자. 넷. 맡은 책임을 공정하고 투명하게 완수하자. 다섯. 공익을 우선하여 생활하며 민주시민으로서 국가와 민족을 위해 봉사하자. 모두 자리에 앉아주십시오. 다음은 도산의 말씀이 있겠습니다. 서성길 단우께서 낭독하겠습니다. 도산의 말씀. 혹은 말하기를 정치가의 사업은 오물꼬물하게 조직이니 타산이니 하는 학자적 사업이 아니요 엉큼하고 허황한 듯한 수단을 취한다 하며 그 시대 일은 그 시대 군중의 심리를 이용한다 하여 이를 부화한 심리에 맞도록 꾸미고 허장을 일삼으며 부화한 것을 장려하는 패도 있습니다마는 이때가 수호지적 시대가 아니고 과연 학자의 시대입니다. 그러므로 정치나 무엇이든지 이를 위하는 학자적 지식은 없더라도
학자적 관념은 있어야 합니다. 이러므로 복술 선생을 모시어다 놓고 미두점을 칠 때가 아니요 학자적 지식이 있는 이를 모시어다가 지도자로 세우고 그 지도를 밟아 일할 때입니다. 가다가 한때 부득이한 경우로 인하여 군중의 그릇된 심리를 이용하고 허황한 수단을 잠시 취한다 하여도 불가하거든 하물며 부호한 것으로 기초와 본력을 삼아서야 되겠습니까? 동포에게 구하는 글 중 부호에서 떠나 착실로 가자의 한 구절. 다음은 권우험 단께서 3분 스피치를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저 이번에 제가 3분 동안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요. 얼마 전에 평의회와 이원회 회의를 할 때 손영춘 나무님께서 우연히 인연이 되고 인연이 또 이렇게 된다라는 되게 좋은 말씀을 해주셨었는데 거기서 이제 필기는 하지 말라고 하셔서 못 적어도 제가 못 외워서 일단 진행하겠습니다. 저는 2015년도 12월에 우연히 일자리를 찾다가 쉼터를 알게 됐고 그리고 쉼터에 입사를 지원하게 됐습니다. 그리고 쉼터에서 실무자로 근무를 하면서 우연히 또 이제 예비단으로 등록하게 되었고 예비단 활동을 하면서 멘토 참사한 멘토링도 맡아보고 그리고 김장봉사, 산악회, 단대회 그리고 다양한 활동도 통해서 훈사단에서 이렇게 알게 되고 훈사단을 통해 많이 배워가면서 훈산 나무회까지 되게 되었습니다. 쉼터에서 우연히 일을 하면서 알게 된 팀장, 그때 이제 정지선 나무가 팀장으로 있었을 때 팀장을 알게 되면서 가족을 꿀을 줬었고요. 그리고 이렇게 우연히 이렇게 쌓여가면서 훈사단에서 또 많은 어머님들과 또 소장님 그리고 또 지금 뭐 왼손랑 왼손으로 할 수 있고 그리고 저희 또 정서적인 이제 연결해주는 서성질 나무와 또 평생을 같이 갈지는 모르겠지만 든든한 친구도 얻게 되었고요. 이렇게 제가 점점 하나하나 우연히 만난 인연들이 쌓이면서 저에게 가장 큰 평생에 잃을 수 없는 큰 자산이 되고 그리고 흥사단이라는 큰 가족도 얻게 되어서 되게 영광입니다. 그리고 저는 제 나이 33살에 제가 꿈꿔왔던 목표는 원래 40세쯤에 이제 한번 문화의 집이나 아니면 청소년, 수련 시설의 소장이나 관장이 되고 싶다는 목표가 있었는데 진짜 우연치 생각지도 못한 33살이 너무 어린 나이에 만창회라는 자리에 오르게 해주셔서 너무 감사하고 어찌할 건지 모르겠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많이 믿어주시고 기대에 제가 부응하기 위해서 많이 노력을 해와야 되는데 그것도 이제 어깨가 너무 무거워가지고 너무 솔직히 잘 할 수 있을지라는 의무심을 들면은 또 우리 흥사단 선배 장로님께서 많이 걱정을 하실까봐 내색도 못하고 계속 속으로 알아왔었는데 오늘 이렇게 본인이 아니게 이제 그 내색을 밝히게 돼서 되게 죄송합니다. 이거 우연이라는 단어를 계속 제가 말씀드리고 있지만은 지금 이렇게 말씀드리는 이유가 저희가 이제 피진영단 그리고 제가 나가면서도 쉼터에 새로운 선생님들 두 분이 또 들어오셨잖아요. 이분들도 지금 우연히 들어왔지만은 이 기회를 그냥 단순히 일하는 직장이라 생각하지 마시고 열심히 하시고 많이 배우고 이렇게 하시다 보면은 본인들이 생각지도 못한 엄청난 또 행운과 많은 것들을 할 수 있으니까요. 많이 힘들고 어려운 날이지만은 또 이렇게 열심히 해주시면 합니다. 그리고 저희 문화의 집에도 이규동 선생님이랑 박지원 선생님이 오셨는데 제가 관장으로서 제가 뭘 더 해주기보다는 이렇게 단 활동에 후산하는 처음 원래 참석하셨지만은 계속 이제 산악회나 저희 다양한 후산안에
활동에 참여하시면서 많이 배우시고 많은 기회를 얻어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지금 되게 부서가 없고 되게 긴장되고 이래서 부서가 없고 힘들하지만은 이런 의원들이 정말 좋은 기회가 되니까는 사소한 만남이라도 가볍게 여기지 마시고 끝까지 잡고 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문화의 집 관장이라는 중책을 맡고 힘들어하지만 열심히 하려는 격려의 뜻으로 한 번 더 박수를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다음은 김성수 대표님의 일사 말씀이 있겠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대구에 코로나가 발생하지 않는, 환자가 발생하지 않는 지가 거의 지금 한 달 열흘쯤 돼 가는데, 우리가 상당히 오랫동안 이렇게 비대면 경무로 이렇게 원래를 하다 보니까, 오늘은 선배님들은 많이 안 오시고, 기존 단원님 많이 안 오시고, 새로운 젊은 친구들이 많아서, 한편으로는 상당히 좋기도 하고, 한편으로는 앞으로 이렇게 고차가 돼가지고, 오래 활동하신 단원님들이 너무 소홀하지 않을까 하는 좀 걱정이 돼서 다음 달부터는 많이 참석하시도록 좀 독려를 하겠습니다. 근래 이제 동구 청소의 문화의 집을 위탁 운영을 맡고 하는 과정에서 직원도 이제 한 4명 정도 새로 뽑고 또 새로운 일을 시작하고 하는 와중에 또 동구 청소년 문화의 집하고 같은 공간에서 사무실만 따로 하나 쓰는 진로 진학 지도 교실인가 뭐 그런 게 있는데 센터라는 데 있는데 거기서도 또 동구청에서 사람을 모집한다 위탁 운영할 단체를 모집한다고 해서 그거를 준비하느라고 사실 우리 처장하고 또 국장 또 권희정 소장 거기다가 또 새롭게 이 진로 진학의 전문가인 서정춘 단원님이 많이 애를 써가지고 오늘 그 서류가 굉장히 방대한데 책이 3권인 것 같은데 그걸 이제 다 오늘 접수를 한 것 같습니다. 결과는 뭐 좀 기다려봐야 할 것 같습니다만은 우리가 최선을 하다 보면은 또 어떤 결국 좋은 결과가 있으리라고 보고요. 이렇게 여러 가지 일을 하다 보니까 이제 오늘 젊은 친구들이 많이 왔는데, 오늘 특히 이제 일부러 젊은 우리 후배 단원들한테, 발표하고 수련할 수 있는 기회를 주려고 또 원래 7분 발표를 넣었고, 오늘 또 4시간 정도를 또 신입 직원들 연수도 했습니다. 한 4시간 동안 강행군하고 지금 새롭게 온 친구들이 많은데 이런 젊은 친구들은 한테 제가 딱 한마디 해주고 싶은 거는 이런 거 있습니다. 세상은 아는 만큼 보인다 이런 말이 있습니다. 우리가 뭐 어디 새로운 데를 여행을 갈 때 미리 준비를 해가지고 가면은 어떤 의미인지 이런 걸 잘 볼 수 있는데 아는 만큼 모르고 갔을 때보다 많은 게 보이기도 하지만은 사실은 아는 만큼 재미있고 즐겁습니다. 그래서 세상은 아는 만큼 재미있고 즐겁다. 많이 알수록 새로운 호기심이 자꾸 생기고 보이는 게 많아지니까 젊을 때 많이 호기심을 갖고 실패를 두려워하지 말고 자꾸 공부를 하고 도전을 해봤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갖고 있으니까 여러분들도 그렇게 해주시길 바랍니다. 네. 오늘 오늘 무지 더운 날인데 많이 참석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다음은
단원 자유 발표 시간이 있습니다. 7분 수치로 예비 단원님들의 자유로운 발표 시간이 있겠습니다. 먼저 박현진 예비 단원님께서 발표하시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저는 일시쉼터 회계와 상담원 업무를 하고 있는 박현진입니다. 제가 이런 발표가 처음이라 혀가 짧은지 몰랐는데 제가 혀가 짧더라고요. 그리고 실수를 하더라도 예쁘게 봐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처음인지라 대본을 보고 읽도록 하겠습니다. 자유 발표를 하라고 하여 무슨 이야기를 할까 고민했습니다. 책도 읽고 도산의 연설문, 도산의 말씀도 찾아보면서 이야기거리를 찾았으나 마땅한 이야기거리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고민 끝에 부끄럽지만 제 이야기를 하려고 합니다. 이야기 도중 듣기 거북스러운 부분이 있더라도 양해의 말씀을 부탁드립니다. 제목은 40이 넘어 전공을 살린 직업을 찾다입니다. 저는 결손가정 둘째 딸로 태어나 실업계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95년도 그래도 괜찮다고 하는 대기업에서 직장 생활을 시작했습니다. 97년 야간 전문대를 가려고 했으나 외환위기가 와서 회사가 인원 감축이 되었습니다. 다행히 저는 나이가 어리다는 이유로 살아남았고 직장 생활을 계속할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업무량이 배로 증가하고 야근이 잦아 일과 학업을 병행하기가 너무 어려워서 대학 입학을 포기하였습니다. 사실 회사를 그만두고 학업에만 전념하는 형편도 안 되었습니다. 직장 생활을 하면서 첫사랑인 집에 계시는 남자분과 연애를 했습니다. 연애 때는 모승처럼 제가 시키는 일, 하자는 일 군말 없이 잘 따라와 줬습니다. 결혼을 하면 마님처럼 살 수 있을 거라는 환상을 가지고 25세 꽃다운 나이에 결혼을 선택합니다. 지금 생각해보면 순진한 건지 모질하는 건지 연애하면 결혼해야 되는 줄 알았습니다. 결혼하고 보니 마님은커녕 무술이 하녀가 되더군요. 제 눈 제가 찌른 결과였습니다. 뭐가 그리 급했는지 결혼 생활 만 3년 안에 금쪽 같은 아들 둘을 낳았습니다. 집에 계시는 남자분과 아들 둘 해서 일명 조군 3명이 너무너무 사랑스럽고 좋아서 제가 가출하고 싶을 때가 한두 번이 아니었습니다. 시댁에서는 제가 막내 며느리라 예뻐하시기도 하셨지만 신랑 잘 만난 줄 알아라. 참고로 신랑 4년째 나왔습니다. 네가 어디서 그런 신랑 만나겠노? 라는 말씀을 서스럼없이 하셨습니다. 친구들은 채소 전문대라도 나왔는데 나는 고졸이야 라는 생각을 하며 항상 학벌에 대한 자격지심이 있었습니다. 잘하고 있나요? 감사합니다. 애들을 어느 정도 키워놓고 큰애가 초등학교 6학년 때 방통대 청소년 교육과에 입학했습니다. 처음에는 워킹맘이 공부까지 하려고 하니 너무 힘들고 포기할까도 했습니다. 그런데 하다 보니 되더라고요. 점점 공부에 대한 욕심도 생기고 졸업도 하였습니다. 저의 목표는 대학 졸업장만 따자였고 그 당시 다니던 직장은 큰 돈을 벌지는 못했지만 경력직으로 일자리를 쉽게 구할 수 있는 직업이었습니다. 그래서 전공을 살려 일을 찾을 생각은 전혀 하지 않았습니다. 청소년 지도사 원서를 낼 때에도 굳이 이 자격증이 내가 필요할까? 이 돈을 원서비로 애들 치킨이나 사줄까? 라고 생각을 했지만 까짓것 믿져봐야 본전이다 라는 생각으로 원서를 냈고 다행히 청소년 지도사 2급을 취득하게 되었습니다. 사회복지사 자격증도 같이 공부하던 언니들이 하니까 덩달아 따게 되었습니다. 사람이 화장실 갈 때와 나올 때가 다르다고 청소년 지도사 자격증을 따고 나니 슬슬 욕심이 나기 시작했습니다. 예전에는 고졸로서 직업을 선택했지만 현재는 대졸로서 직업을 선택할 수 있어 기뻤습니다. 대학 졸업 후 운 좋게 청소년 시설에 바로 취업하게 되었지만 배치 지도사였습니다.
12월 계약직으로 일을 그만두게 되었고 새로운 일을 찾으려고 했으나 쉽게 잘 되지 않았습니다. 5개월 동안 여러 군데 이력서를 내고 면접을 보고 했지만 계속 떨어졌습니다. 이게 마지막이다. 여기서 안 되면 청소년과 나는 인연이 아닌가 보다라고 생각하고 마지막으로 쉼터에 이력서를 냈습니다. 운이 좋았는지 아우리치 상담원으로 취업을 하게 되었습니다. 참고로 그때 면접 보러 오신 분이 2분밖에 없었습니다. 저를 포함했어요. 감사합니다. 뽑아주셔서. 사실 집에 계시는 남자분이 쉼터 취업에 대해 탐탁지 않게 생각했습니다. 6시 칼퇴근하는 직장을 잘 다니다가 밤 12시가 넘어서 집에 들어오고 그것도 계약직이라고 하고 그렇다고 월급이 많은 것도 아니고 주말 명절에도 출근을 한다고 하니 어떤 남자가 좋아하겠습니까? 맞죠? 예, 업무 스트레스가 많은 직장을 그만두라는 식으로 푸시를 했습니다. 사실 저도 지금껏 사무직에만 있다가 쉼터에서 일하면서 180일을 하나부터 익히는 것이 쉽지만은 않았습니다. 지금까지 내가 맞다고 하는 방식이 틀린 경우도 있었습니다. 업무도 업무지만 다들 개성이 조금씩 있는 쉼터쌤들과 일을 맞추어 나가는 것도 만만치 않았습니다. 건관장님 잘 듣고 계시죠? 그러나 입사한 지 2년 2개월이 지난 현 시점에서 쉼터에서 일하고 있는 것이 100%는 아니지만 대단히 만족스럽습니다. 도움이 필요한 청소년들에게 따뜻한 말 한마디, 밥 한 끼를 해줄 수 있어 기쁘고 소장님, 팀장님, 쉼터쌤들과 미운 점, 고운 점이 들어 서로 챙겨주고 하는 모습이 참 좋습니다. 몰랐던 업무를 하나하나 배워 제 것으로 만드는 과정도 참 재미있습니다. 현재로서는 집에 계시는 남자분이 회사를 그만두라는 말도 하지 않고 시댁에서도 더 이상 신랑 잘 만났다는 말은 하지 않고 계십니다. 저는 처음 형사단에 대해서 아무것도 몰랐습니다. 그냥 시민단체로구나. 나는 그 정도로만 생각했습니다. 현재도 오늘 교육을 잘 받았지만 그냥 4대 정신, 무실, 역행, 충의, 용감 이 정도만 알고 있습니다. 2년 동안 선배 단우님을 뵈면서 느낀 점이 하나 있습니다. 모두들 건전한 인격을 갖추신 모습이 존경스럽고 부럽기까지도 합니다. 얼굴이 다들 온화하시고 밝아 보이시고 얼굴에 책임을 잘 지고 계시는 모습이 아름다워 보이십니다. 형사단 정신이 인생을 사는데 큰 잣대가 되어 실천하다 보니 자연스럽게 건전한 인격을 뚝뚝 흘리고 다니시는 것 같습니다. 저도 건전한 인격을 갖추도록 노력하여 선배 단원님들처럼 얼굴에 책임을 질 줄 아는 사람이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부족한 저의 이야기를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우리 예비단우 박현진 단우님께서 아주 맛깔스럽게 얘기를 잘 해주셨습니다. 자, 다음은 시간 관계상 다음은 허은주 단우님께서 발표하시겠습니다. 저는 여기 이청 쉼터에서 근무하는 허은주 예비단원입니다. 반갑습니다. 제가 여기 와서 잘하려고 하는 욕심이 있나 봅니다. 갑자기 여기 나오는 순간 병줄기에 땀이 확 생기고 긴장이 생기면서 막 떨리기 시작하거든요. 저한테 격려의 박수 좀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자, 감사합니다. 자, 우리 손에는 오장육부를 과 연결되어 있는 모든 혈들이 여기 모여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박수를 치게 되면 이 혈들이 자극되어서 혈액순환이 좋아지고 건강에 도움이 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박수야말로 가장 돈 안 들이고 건강을 지키는 가장 좋은 방법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제가 오늘 이 자리에서 드리고 싶은 말은 코로나 이야기를 안 할 수 없겠죠, 그죠? 그래서 코로나19로 달라진 일상과 나의 삶의 태도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혹시 코로나가 한국에서 최초 발견됐던 게 어찌인지 혹시 기억하십니까?
고개를 막 흔들시는 이럴 때 대답을 좀 해주셔야지 제가 이게 용기가 살아나는데 1월입니다. 그렇죠? 구체적으로 날짜까지 이야기하자면 1월 24일 날 중국 우한에서 인천공항으로 넘어온 한국인 남성 55세라고 합니다. 요거는 살짝 제가 인터넷에 찾아봤습니다. 자, 그 이후로 아시죠, 여러분들? 대구 지역에 신천지 교인 집단 감염이 일어났습니다. 그죠? 그래, 그 이후로 자, 대구에서 이 코로나가 확산되기 시작하면서 대구는 지역 최대 감염지라는 불명을 안고 또 심지어는 지역 폄하의 모욕을 감내하면서 우리 대구 시민들이 어떻게 지냈습니까? 스스로 자가격리를 하고 거의 대부분의 상가들이 문을 닫았고 또 재택근무를 하면서 그렇게 견뎌냈습니다. 실제로 우리 신도도 그때 재택근무를 했었는데요. 우리는 당 제도가 있다 보니까 그때 이렇게 출근을 하려고 버스를 타면 정말 이렇게 대구에 사람이 없었나 싶을 정도로 조용하던 그런 시대가 있었습니다. 아마 다 느끼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자, 근데 날씨가 아마 더워지면 코로나는 잠잠해질 거야, 물러갈 거야. 이렇게 어떤 전문가들 이야기하기는 했지만 확산세가 끊기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지금 여러분들이 끼고 계신 것처럼 마스크 착용이 일상화되기 시작했죠. 장시간 이렇게 마스크를 차다 보니까 또 어떤 현상이 일어났습니까? 귀가 아프기 시작했습니다. 그죠? 그래서 귀가 아프니까 어떻게 했어요? 막 인터넷에 귀를 안 아프게 하는 방법들이 막 공유되기 시작했어요. 자, 그러고 나서 이제는 공공장소와 또 대중교통 이용할 때도 어떻습니까? 마스크 착용이 의무화되었습니다. 저도 사실은 멍하니 있다가 끼고 가야지 하다가는 그냥 나왔다가 다시 집으로 돌아간 적이 몇 번 있었거든요. 그래서 지금 제 가방에는 여분의 마스크를 서너 장씩 갖고 다닙니다. 자, 그것도 부족하여 저 같은 사람들이 많은가 봅니다. 이제는 가방에만 안 된다. 이제 몸에 착용을 해야 된다. 그래서 보니까 지금 마스크 보관줄과 마스크 보관백까지 나왔더라고요. 저 오늘 저 마스크 보관줄 사고 왔습니다. 이거는 제가 구입한 건 아니고요. 제가 손이 좀 많이 가는 사람이라 저 주위 아시는 분들이 이거 꼭 필요할 거라고 이거 저한테 선물을 주셨습니다. 자, 그리고 우리 코로나19를 겪으면서 세계적으로 유명해진 게 있습니다. 혹시 무엇인지 아시겠습니까? 예? 신천지는 조금 전에 이야기했지 않습니까? 그거 말고 먹는 겁니다. 먹는 거. 김치 아닙니다. 달고나 커피라고 혹시 들어보셨습니까? 예. 달고나 커피가 혹시 만들어 보셨나요? 저는 직접 만들어 봤는데 설탕 2스푼, 물 2스푼, 커피 2스푼을 400번을 마고줬습니다. 마고주면 여러분들 우리 달고나 할 때 왜 설탕 녹이고 소다 조금 땀니다. 그러면 거기에다 물하고 물이나 우유를 넣고 또 거기에 얼음을 넣으면 커피 음료가 만들어져요. 자, 그래서 이 막바색이 달고나를 닮았다 해서 달고나 커피라고 불려졌는데요. 근데 이 달고나 커피는 사실 한국의 원조가 아닙니다. 한 예능 프로그램에서 어떤 연예인이 이 마카오의 한 식당에서 이 음료를 파는 것을 보고 소개를 했는데 그때 우리나라 사정이 코로나19로 인해서 집에서 보내게 됐잖아요. 그래서 집에서 보내는 시간이 길어지면서 이 무료한 일상들을 어떻게 보낼까 하는데 이게 TV에 방송이 되니까 사람들이 따라하기 시작했어요. 이거 신기하네. 그러면서 이걸 따라하면서 서로 공유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이게 확산되다 보니까 자, 외국에서 우리나라를 보는 시각은 코로나19를 참 잘 대처하는 모범적인 나라로 보고 있습니다. 그 긍정적인 이미지가 더해지면서 실제로 영국의 BBC와 미국의 로스앤젤레스 타임스 또 유럽의 여러 매체들이 달고나 커피 레시피를 소개하기 시작했고 이것이 인터넷상으로 입소문을 타기 시작하면서 세계적으로 유명한 음료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어떤 매스컴에서는 이렇게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자, 이 달고나 커피는 아까 이야기하셨죠. 김치나 비빔밥에 버금가는 그런 한국의 새로운 소프트 파워라고 그렇게 평가를 하더라고요. 자, 학생들의 일상도 많이 달라졌습니다. 아이들이 온라인으로 등교해서 수업을 하고 또 딱 펄스제 등교도 하고 그리고 또 어떻게 바뀌었냐 격주제 등교를 하는 걸로 바뀌어갔습니다. 사회적 거리두기와 언택트 일상이 중요시되면서 또 온라인으로 콘서트를 하고 또 랜선 버스킹이나 또 랜선 요리 프로그램들이 만들어지면서 온라인으로 소통하는 그런
생활이 일상화되어 가기 시작했습니다. 또 온라인으로 쇼핑을 하게 되면서 집 앞 배송, 문 앞 배송, 새벽 배송 이런 것들이 늘어나면서 비대면 배달 서비스도 늘어났죠. 저도 사실은 지금 대형 마트를 안 가본 지가 6개월이 넘은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우리가 하늘길도 막혔죠. 그죠? 하늘길이 막히면서 호캉스라는 말이 생겼습니다. 여러분들 다 아시겠습니까? 자, 집에서 지내고 호텔에서 지내고 자, 그러면서 사람의 접촉이 적은 산이나 계곡들을 다니는 등산객들이 생기고 또 캠핑족들이 많이 생겨났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휴가 문화가 바뀌어져 가고 있습니다. 자, 이것보다도 우리 코로나19를 겪는 우리 국민에게 가장 큰 위안을 준 것이 있습니다. 혹시 아십니까? 네. 예, 트로트 열풍입니다. 자, 집콕 생활로 길어지는 안방극장을, 자, 트로트 오디션 프로그램이라는 그 전략이 진짜 대박을 쳤습니다. 자, 그래서 거기에서 배출된 가수들이 각종 예능 프로그램을 섭렵하고 또 그 일부 가수들은 광고계의 블루칩으로 떠올랐습니다. 저도 그 오디션 프로그램의 열렬한 시청자이자 거기에서 배출된 가수의 팬으로서 지금도 그 가수들이 나오는 예능 프로그램을 본방사수를 하면서 열심히 위안을 받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 우리나라는 코로나19를 슬기롭게 잘 극복하고 있습니다. 며칠 전 뉴스에 러시아가 백신을 개발했다고 나오더라고요. 물론 안정성과 효과성이 완전하게 검증된 것은 아니지만 이 코로나19가 언제 끝난다고 장담할 수는 없습니다. 하지만 우리나라 국민들은 반짝이는 아이디어로 우리의 일상을 건강하게 바꿔갈 거라고 생각합니다. 저 옛날에 집신장수 아들과 우산장수 아들을 둔 어머니가 있었습니다. 햇빛 쨍한 날은 우산장수 아들이 걱정이 되고 또 비가 오는 날은 집신장수 아들이 걱정되어 마음 편할 날이 없었습니다. 이에 지나가는 시수선생님이 비 오는 날은 우산장수 아들이 장사가 잘 되어서 좋고 또 햇빛 쨍한 날은 집신장수 아들이 장사가 잘 되어서 좋으니 마음을 바꾸라고 했고 마음을 바꾸니 걱정과 근심이 사라졌다고 합니다. 코로나19는 우리의 가정경제에도 영향을 미쳤습니다. 남편의 재택근무가 길어지면서 월급이 감액되었고요. 딸아이는 유급과 무급휴가를 번갈아 가면서 지금 6개월 이상 집에서 쉬고 있습니다. 하지만 코로나 이전에 우리 가족들은 바쁘다는 핑계로 같이 모일 수 있는 기가 없었습니다. 근데 지금은 오히려 가족들이 많은 시간을 같이 하며 지내고 있습니다. 얼마 전 딸아이가 엄마 난 참 운이 좋은 것 같아. 사실 회사에서 해고된 친구들도 많은데 나는 아직까지 해고되지 않았고 앞으로 어떻게 될지는 몰라. 하지만 난 지금 엄마 아빠 곁에 이렇게 가족들이 있는 곳에서 편하게 잘 지내고 있잖아. 이렇게 말하더라고요. 제가 오늘 이 자리에서 여러분들이 하고 싶은 이야기는 삶에 대한 나의 태도가 긍정적이면 긍정적인 방법을 찾고 그러면 그것이 내가 행복해지는 겁니다. 내가 행복해지면 그 기운은 내 가족과 이웃에게 전달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 행복하십니까? 네, 행복하다면 그 기운은 주위로 전해질 것입니다. 하지만 만약 난 행복하지 않아 라고 생각한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네, 생각을 긍정적으로 바꾸십시오. 그러면 행복해질 수 있습니다. 제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예, 처음에 마이크 드실 때 노래 부르는 줄 알았어요. 예, 질문 시간이 모자라는 분들입니다, 다들. 그죠? 예, 발표를 안 시켰으면 정말 서운하실 분들인 것 같아요. 다음은, 장삼남 단우께서 발표하시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저는 8년차 예비 단우에 머물고 있는 장삼남입니다. 저는 오늘 사단에서 얻은 것 3가지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얻은 것은 뭐냐면 제 이름을 멋지게 소개할 수 있다는 겁니다. 두 번째는 제가 소리내서 웃는 방법을 성사단에서 배웠습니다. 세 번째는 성사단에는 저한테 많은 멘토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멘토들에 대한 이야기를 짧게나마 이렇게 감사하는 마음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제 이름 아시죠? 제 이름이 뭔가요? 장삼남. 상남이가 아니고 삼남입니다. 자, 오늘 띄워주시면은 제가 멋지게 삼행시를 지어보겠습니다. 쌈박한 해설로 남다른 정보와 즐거움을 드리고 있는 골목문화 해설사 강삼남입니다. 이렇게 멋지게 소개할 수 있도록 해주신 분이 계시는데 그분은 우리의 단우님이십니다. 혹시 오셨습니까? 안 오셨습니다. 예전에 대구 어디까지 가봤니? 하고 이렇게 둘러보고 왔었는데 그날 마침 영도 벨벳에 갔습니다. 우리 회장님 사모님께서 멋지게 옷을 하나 사 입으셨습니다. 맞습니까? 네, 그날 지하도를 걸어오는데 제가 고민을 말씀드렸습니다. 멋지게 소개하고 싶은데 어떻게 하면 좋겠냐 하니까 그분께서 지어주셨습니다. 장은 뺐고요. 쌈박한 해설로 남다른 정보와 즐거움을 드리고 있는 골목문화해설사 장삼남입니다. 쌈박한 정보와 남다른 정보로 즐거움을 드리고 있는 강사 장삼남입니다. 그래서 굳이 많이 쓸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때부터 저는 아주 자기 이름을 재밌게 소개하는 해설사가 되었습니다. 자, 두 번째입니다. 저는 12살에 아버지가 돌아가셨습니다. 그리고 할머니께서 계셨는데 할머니께서 전주희 씨 집안에 분이셨어요. 그러다 보니까 아버지가 계실 때도 우리 딸만은 우리 위에 4명, 아들이 밑에 2명이에요. 2남 4녀인데 우리 딸들의 웃음소리가, 손녀들의 웃음소리가 대문 밖에 나가는 것을 싫어하셨습니다. 그래서 소리 내서 웃지를 못하겠는데 아버지가 돌아가시고 나서는 더 단속을 하시는 거예요. 목소리 또한 대문 밖에 넘어가지 못하게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좋은 일이 있더라도 저희들은, 우리 식구들은 웃는 게 뭐냐면 그냥 입꼬리로 올라가는 겁니다. 제가 이제 아이를 낳아서 어른이 되었는데도 옆집에서는 개그 콘서트를 본다든가 하면은 막 웃음소리가 담장을 넘어왔습니다. 근데 저희 집에는 소리가 나지 않습니다. 왜? 제가 할머니한테 배웠는 것을 우리 아이들한테 그렇게 했는가 봅니다. 그래서 우리 집에서 소리가 나는 경우는 언제냐 하면은 박찬호가 삼진아 웃을 장다! 그럼 뭐 할까요? 그리고 이제 2002년 월드컵 경기가 있었을 때 그때 이제 그 함성 소리가 밖에 나가는 정도였습니다. 2011년 문화해설사가 되고 나서 밖에 나와서 보니까 제가 기존에 표정을 지었던 그것은 옳지 못하다는 생각을 했었습니다. 사람들이 말했습니다. 장삼남은 진짜로 선생은 아닌데 진짜 선생 같아. 왜? 검은색 안경을 끼고 있었고 눈이 조그만데 굉장히 날카로웠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저는 그 소리가 굉장히 좋은 소리인 줄 알았어. 오, 그래? 내한테서 지적인 느낌을 받는단 말이지. 이렇게 했는데 그것은 좋지 않다는 생각을 바꾸게 되면서 2012년 12월에 흥사단을 문을 두드렸습니다. 에게이타에서 공짜로 웃음 치료를 가르쳐 줬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왔는데 첫날은 제가 웃지 않고 갔는 것 같습니다. 이게 선생님, 단원님, 제가 웃지 않고 갔었어요. 저한테 와서 웃겼습니다. 웃겼는데 저는 웃지 않았습니다. 버텼습니다. 웃을 수가 없었습니다. 왜? 웃어본 적이 없었으니까. 그래서 지하철 타고 돌아가면서 생각을 많이 했었습니다. 다음에 올까? 오지 말까? 그래도 3-4번은 와야 되고, 그리고 바꿔야 된다는데, 내가 웃어야 된다는데, 그래서 다음 주에도 왔습니다. 그때도 또 우리 단원님께서 저한테 와서 웃겼습니다. 웃겼는데 저는 웃지 않았습니다. 웃지를 못하겠습니다. 그래서 이상하다. 왜 저렇게 웃을 수가 있을까? 그래서 저는 적응이 되지 않았었어요. 그래서 마지막으로 이제 지하철 타고 가면서 또 생각을 했습니다. 웃어야지만 내가 사회에서 살아남을 수 있고 경쟁을 갖는다는데 그러면은 한번 웃어볼까? 그래서 그 다음 주에 와서 집에 돌아가서 제가 했는 일이 있습니다. 혹시나 또 제 웃음소리에 의해서 동네 사람들이 어이구야 이제 드디어 우리 준호 엄마가 미쳤구나 라는 소리를 할 것 같아서 그 소리가 밖에 나가지 않기 위해서 청소기를 돌렸습니다. 청소기 소리에 제 웃음소리가 들리지 않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청소기를 돌리면서 청소기 앞으로 진행을 했을까요? 안 갔을까요? 웃음소리로 의식하다 보니까 청소기는 제자리에서 돌고 있습니다. 징 도는데 제 웃음소리를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제 드디어 소리내가 웃게 되었습니다. 어느 날 일을 하다가 아주 이상한 웃음소리가 들렸습니다. 그 웃음소리는 누구의 웃음소리였을까요? 제 웃음소리였습니다. 저는 깜짝 놀랐습니다. 그래서 그때부터 사람들이 저보고 말했습니다. 정말 긍정적인 생각을 가지고 있고 웃음이 소리가 듣기 좋고 표정이 밝다해서 저한테 어떤 사람이 추천을 해줬어요.
문화시민 강사가 되면 어떻겠냐 얘가 지원을 해서 2014년 3월 달에 제가 문화시민 강사가 되었습니다. 박수! 와! 자, 이제 시간이 다 끝났어요. 마지막으로는 제가 제 멘토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멘토는 대구 어디까지 가봤니 했을 때 김홍균 단우였습니다. 그래서 사전에 준비를 하시는데 이분이 준비하는 정도가 다른 사람들보다 달랐습니다. 몸으로 직접 나와서 체크를 하시고요. 또 저한테 공부를 엄청 시켰었어요. 기존에 있는 코스로 가면 되는데 왜 다른 코스로 얘기를 하시느냐고. 그래서 제가 남들보다 공부를 많이 하는 계기가 되었고요. 그래서 감사드립니다. 두 번째는 박철영 우리 단우님이십니다. 참사랑 멘토링을 하는데 김정희 단우님과 같이 정말 아이들을 사랑하는 마음이 제가 다 그것을 느낄 수가 있었습니다. 그때부터 저도 조금 이제 흉내라도 내야지 했는데 또 제가 또 다른 일, 또 이렇게 벌이를 해야 되기 때문에 제가 조금 집중을 하지 못했는 것 같아요. 그렇지만 그 마음은 제가 늘 가지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리고 고윤경이 단우님이었습니다. 제가 잘못해도 아이고 장난 잘했어. 항상 이렇게 칭찬을 해주신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예비 단우였을 때도 단대를 맬 때 우리 고윤경이 단우님이 단대를 매주셨습니다. 이렇게 해서 우리 형사단의 모든 분들이 다 감사하지만 그래도 시간 관계상 여기까지만 짧게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는 제가 받아낸 것을 나눠줄 수 있도록 애쓰겠습니다. 좀 더 성실한 단으로 돌아오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예비단원님들의 발표로 인해 가지고 분위기가 한층 더 업되는 그런 시간인 것 같습니다. 예, 다음은 누구죠? 황상완 단원님께서 즐거운 시간이 되지 않을까 기대해 보겠습니다. 박수로 맞아주십시오. 예, 8년 전에 예비단우, 지금도 딱지를 못댄 예비단우 푸른 명찰을 달고 있습니다. 예, 예비단우를 오래 하다 보니까 이 자리에 세워주네요. 예, 대단히 반갑습니다. 갑작스레 예비단우에 한번 7분 스피치를 하라 하기 때문에 제가 뭘 하지? 그런 생각을 가졌었는데 역시 전번에 한번 3분 스피치에 제가 만원의 행복한 좋은 이야기를 했습니다. 요즘 상당히 어려운 이 시기에 또 돈 얘기를 한번 더 해볼까 싶어가지고 오늘은 주제를 동전세입으로 정했습니다. 동전세입. 예. 동전세입이 큰 돈입니까? 적은 돈입니까? 아니, 지금 억걱하는 세월에 300원 하면은 그 답변을 잘 못하시네요. 예. 그런데 지금 세뱃돈을 주면 아이들이가 영어를 잘 영어부터 한다 하대요. 1,000원을 주면은 피, 예, 5,000원을 주면 시, 10,000원을 주면 에이, 예, 50,000원을 주면은 더블 한답니다. 예, 그렇듯이 돈 요즘 보면은 그만큼 가치가 없어서 그런지 예, 그러한 세월인데 저는 동전 300원 하면은 동전 200원 때문에 제가 초등학교 수학여행을 못 간 적이 있습니다. 그걸 생각하면 그 300원이 얼마나 귀한지 저로서는 이거 상상도 못할 돈입니다. 그때 당시는 쌀이 200원에 한 대였어요. 쌀을 한 대 내든지 아니면 돈 200원을 내면 갈 수 있는데 독을 들다 보니까 쌀은 넣고 보리쌀, 좁쌀만 있었습니다. 어머니 얼굴을 보니까 심려를 끼쳐드릴 것 같아서 제가 결국은 수학여행을 포기하고 말았습니다.
저의 졸업사진 앨범에는 단체 수학여행 속에는 제 얼굴이 없습니다. 30년 훌쩍 넘어가지고 대구에 나왔을 때 그 어려운 발굽을 대로를 뛰면서 제가 어려울 때는 쌀 한 대박 돈 200원 그 금액을 생각하면서 여기까지 그 원동이 돼가지고 오지 않았나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예. 본론으로 들어가겠습니다. 버스가 한 대 옵니다. 한 청년이 내립니다. 그 뒤에 또 한 청년이 내립니다. 그리고 할아버지 한 분 내립니다. 할아버지가 내려서 아이고 빌어먹을 세상에 이 세워놓고 눈빼가네 이 늙은이가 무슨 돈이 있다고 내 지갑을 따가 하면서 할아버지가 훌쩍 뛰다가 아이고 그나저나 5정거장을 가야 되는데 아까 500원 그 사람 돈 200원밖에 없는데 돈 100원이 없어가지고 걸어가게 생겼네 합니다. 아마 청년 두 분은 친구인 듯한데 버스가 한 대 오자 잘 살고 있는 그 한 청년이 본듯 만듯 하더니 그냥 타고 내가 하면서 갑니다. 나머지 한 청년은 참말 가난한 집에 어디 면접 시험을 보고 오는 길이었는데 그러다 보니까 한 할머니가 또 나타납니다. 아이고야 소떼 사골뼈를 굽는다고 해놓고 내가 깜빡 잊어버리고 나왔는데 전화 한 통에 했는데 돈 100원이 없어가지고 쩔쩔입니다. 예, 그러다 보니까 마침 길주인 한 분이 거지 한 분이 나타나가지고 이틀 동안 저녁을 못 먹었다고 하면서 밥을 못 먹었다고 하면서 100원만 주세요 100원만 주세요 합니다. 청년은 자기가 온 버스를 보고도 주머니에 마침 친구한테 빌린 돈 300원 있었습니다. 그래 나는 걷자 하면서 그 100원씩을 다 나눠드립니다. 아이고 고마워 할아버지도 고마워 할머니도 고마워 거지도 고맙습니다. 그 소리를 뒷전에 남기고 청년은 자기도 그래야 할 거리가 내정장까지 갑니다. 청년은 도보를 걸어가면서 10월에 그 쌀쌀한 밤 이제 초저녁길을 걸어갑니다. 그래 걷다 보니까 등골에 땀도 나네. 그러면서 청년은 가다 보니까 가로등 불빛 밑에 무엇인가 보입니다. 다가가 보니까 사등분으로 접힌 누군가 소중히 간직했을 10,000원짜리 한 장이 보입니다. 아이고야 걷다 보니까 돈도 다 죽게 되네. 그러면서 그 청년은 누가 잊어먹은지 참 안 됐겠다 하면서 주위에 둘보니 사람도 없습니다. 그 돈을 챙겨가지고 골목길을 들어서는데 저 컴컴한 골목길에 어떤 그림자 두 분이 얼렁거립니다. 가까이 다가가 보니 시골에서 오신 듯한 노인 부부가 진보다리를 꾸려놓고 누군가를 간절히 바라는 눈치였습니다. 어디서 오셨는데요? 아 우리 딸이 바로 이 이웃에 저 2층 집에 이사를 왔다 하길래 한번 와보라 해가지고 왔구만. 그래서 그러면은 이 추운 날씨에 여기 있지 말고요. 아직 불이 안 켜있는데 불이 켜이면은 제가 말씀드릴게요. 저희 집에 들어오세요 하니까 아이고 보니까 형색이 초라한 데다 너무 추워 보여요. 그래서 기어이 참 방으로 모시고 보니까 불빛에 너무 시장기가 도는 것 같아서 이 청년이 잠깐만요 하고 나가서 공중전화를 하고옵니다. 잠시 후에 배달 왔습니다 하면서 짜장면 3그릇 배달이 되었어요. 청년은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돈 주울 때 나는 누군가의 배고파 할 때에 이 돈을 쓰리라는 생각을 하고 주머니에 넣었던 것입니다. 두 노부부가 너무 놀라서 방에 있는 것만 해도 미안한데 이 저녁까지 시켜준다고 드십시오 하면서 기꺼이 그 음식을 잘 맛있게 다 드시고 난 후쯤 됐을 때에 불이 켠 걸 보고 청년은 얘기를 합니다. 지금 불이 켰네요. 아마 따님이 오신가 봅니다. 아이고 너무 고맙다 하시면서 어른들은 나갔습니다. 청년은 오늘 면접 시험을 일단은 학과 시험만 했는데 면접 시간이 다 돼가네요. 아유 시간. 그렇게 해서 이 청년이 결국은 그 돈 때문에 참기름 아가씨
잠들려 하는데 어떤 아가씨가 참기름 한 병을 들고 왔습니다. 누구세요? 하는 아가씨가요. 예. 그 아가씨가 결국은 어떻게 됐냐 하면 그 아가씨가 그 참기름 한 병으로서 인연을 맺습니다. 면접 시험을 본다는 것이 공교롭게도 이 큰오빠가 하는 그 사업 회사에 넣었기 때문에 세상 돌고 보니 그 이야기가 바로 귀에 들어가가지고 이 사람이 부부가 됩니다. 부부가 돼가지고 살 때에 아이들을 데리고 공원에 나와가지고 이 이야기를 들려주는 것이 이 이야기의 주제 모든 것이 핵심적입니다. 제가 왜 이 이야기를 했는가 하면은 돈은 300원을 썼지만 결국은 나의 전생에 자기 부부도 얻고 직장도 얻었다는 이것입니다. 비록 이 어려울 때 우리는 적다 양을 따지지 말고 누군가의 어려워할 때, 추워할 때, 배고파할 때 쓰는 것이 진정한 돈이 아닌가라고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예비 단으로 있는 것이 나쁜 것이냐 싶으면 저는 그렇게 생각 안 합니다. 예, 국가에는 예비군이 있지요. 예, 그렇듯이 여기도 홍산에도 이렇게 오랫동안 장성점 되는 예비 단위가 300원에 소중함 같이 있다는 것을 알리면서 우리 훈훈한 흥사단 분위기로 이어갔으면 싶습니다. 예, 시간 관계상에 제가 얘기를 여기서 줄여야 하다 보니 이렇게 됐습니다. 모두 건강한 날이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제 얘기는 여기며 감사합니다. 네, 다음은 정명순 단원님께서 말씀해 주시겠습니다. 앞으로 모시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저는 방문요양센터에서 사회복지사로 근무하고 있는 정명순입니다. 너무 준비를 못해가지고 좀 많이 떨리는데요. 제가 핑계를 좀 댈게요. 저희가 1월달부터 해가지고 사회복지사가 2명이서 근무를 하다가 코로나 때문에 3월부터 저 혼자서 지금 근무를 하고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일이 너무 많은 거예요. 방문을 34분 방문을 해야 되고 업무는 업무대로 가야 되고 뭐 이러다 보니까 그래서 이렇게 대본이고 뭐고 한두도 준비를 못 해가지고 두서없이 얘기를 하더라도 예쁘게 봐주십시오. 제가 여기 처음 흥사단에 오게 된 거는 2013년도였던 것 같아요. 그때 당시에는 제가 미술 치료사 그리고 학교폭력 예방 교육을 하러 다닐 때라서 많은 이제 스킬도 배우고 싶고 다른 분들이 하는 수업도 많이 배우고 싶고 이렇게 해서 가게 되었는데 그것이 웃음 치료사였어요. 웃음 치료사 교육을 갔었는데 근데 거기서의 웃음 치료사 선생님들도 해보셨잖아요. 막 박장대서 막 웃고 막 이렇게 하잖아요. 그죠? 그럴 때 저 진짜 너무 그 분위기가 안 맞는 거예요. 선우음녀가 얘기했듯이 뭐야 막 이런 거 있잖아요. 그런 느낌이 막 드는 거예요. 그래서 나 이걸 해야 되나 지금 이거 하고 가야 되나 아니면 중간에서 그냥 집에 가야 되나 그런 이제 갈등도 막 느끼고 했었는데 그렇게 하다가 휴식 시간에 그때 신 선생님께서 흥사단에 대한 얘기를 해주시더라고요. 흥사단 이런 봉사단체가 있는데 한번 와서 보라고 얘기를 하셔가지고 제가 월요일에 한번 왔었어요. 근데 왔는데 다 모르는 사람들이잖아요. 그분 한 분을 보고 이렇게 왔지만 그분이 저한테 이렇게 관심을 가져줄 수 있는 상태가 아니니까 그거 혼자서 와가지고 이렇게 교육을 하는 거를 보고 그 다음 달에 와도 또 똑같이 그런 거예요. 제가 이 무리 속에 속하지를 못한 거예요. 그게 김중석의 뭐 고독이라나 뭐 그런 하여튼 그래서 한 몇 번을 왔었어요. 몇 번을 왔는데 도저히 안 되겠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원래는 안 오고 그러면서 또 저는 이렇게 속하고 싶으니까 산악회도 가고 싶고 막 이렇게 했는데 저 한 번도 못 갔어요. 그런데 김장 봉사에도 왔었어요. 봉사활동도 이렇게 오고 했는데 그러다가 아예 이제 그냥 못 오게 되었어요. 더 이상 제가 이렇게 속하지를 못하고 이렇게
스피치를 못하겠더라고요. 제가 제 스스로가. 근데 그때 제가 이렇게 같이 이렇게 어울리고 했더라면 통상 단어가 되었을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렇게 했는데 못했고. 근데 그러고 있다가 한 몇 년이 지났죠. 몇 년 그냥 흘렀어요. 흘렀는데 우리 빙글의 여성 단우님들이 우리가 모임을 하고 있으니까 한번 와라. 거기 와서 같이 이렇게 배우는 것도 하고 재능 기부를 할 수 있으면 재능 기부도 하고 하라라고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몇 번을 이렇게 문자가 오고 했는데 그때도 몇 번을 안 오다가 나중에는 갔어요. 갔는데 진짜 내가 왜 진작에 오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때는 노래도 배우는 것도 가르쳐 주시고 재능 기부회가 원예 치료라든지 이렇게 만들기라든지 되게 좋은 거를 많이 해주셔요. 그래서 그때부터 이제 계속 오게 되었습니다. 그러던 중에 제가 이제 사회복지사로 50이 되면서 사회복지사가 이제 되었거든요. 그러면서 제가 이렇게 왜 선생님들하고 같이 모임을 하면서 자기소개를 할 때 제가 사회복지사 그때 주간보호에 있었으니까 주간보호에 있다라고 얘기를 하면서 봉사활동을 좀 부탁하니까 선생님들이 기꺼이 또 와주시고 그래 이제 도움도 많이 받고 했었거든요. 계속 이렇게 올 수 있었던 것은 우리 빙글의 모임의 단우님들 덕분인 것 같고요. 그래서 저는 이제 그래도 우리 빙글에서만 있는 것보다는 흥사단이라는 큰 단체에 제가 직접적으로 올 수 있으면 거기에 속해서 제가 재능 기부를 할 수 있으면 재능 기부도 했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또 봉사활동도 같이 했으면 좋겠고, 그리고 제가 여기 와서 또 배울 수 있는 거는 기꺼이 또 배워가고 그랬으면 좋겠거든요. 근데 이제 아이들한테는 제가 늘 이렇게 얘기를 할 때, 집단 상담을 할 때, 내가 먼저 다가가서, 내가 먼저 친구야, 같이 놀자, 같이 어울리자라고 얘기를 해주면서 정작 저는 그렇게 못했잖아요. 제가 부끄러워서 너가 나한테 와서 좀 이렇게 친구하자라고 얘기하면 안 될까? 그런 생각을 자꾸 하게 되었더라고요. 근데 그거를 조금 일찍 깨우치고 제가 용기를 내어서 여기 좀 적극적으로 참여를 했었다면 더 나은 삶을 살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한 번씩 해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번 달에 이렇게 말씀을 이렇게 인사를 하러 왔을 때 주워 먹을 거 있어서 왔나 이런 걸 농담 삼아 하셨는데 저는 그런 것 같아요. 이 사람이 표를 안에서 내가 뭔가를 가져가기 위해서 왔든 아니면 순수하게 봉사하러 왔든 아니면 무언가를 배우러 왔든 그냥 여기 오는 사람들은 다 그냥 반갑게 맞아줬으면 좋겠어요. 호응할 수 있는 사람이 되었으면 좋겠고요. 저처럼 와서 적응을 못하고 그냥 아이 뭐야 이러면서 내가 가는 것보다 그냥 옆에 나랑 전혀 모르는 얼굴이지만은 안녕하세요 어서오세요 이렇게 같이 이렇게 다독여주면서 이 무리 속에 같이 점점 이렇게 스며들 수 있는 사람, 그런 분위기를 만들어줄 수 있는 우리 흥사단이 되었으면 하는 바람이 있거든요. 네. 근데 7분이 왜 이렇게 길어요? 다르네요. 저는 이게 준비를 너무 안 해와가지고, 모자라면 노래라도 해서 내가 7분을 맞춰야 하는 생각까지 했었어요. 준비하는 건 아니고요. 네, 어쨌든, 이렇게 참여를 하게 해주셔서 너무 감사하고요. 앞으로 제가 이렇게 할 수 있는 일이 있다면 열심히 재능 기부든 뭐든 이렇게 열심히 하겠고요. 네, 필요하다면 언제든지 불러주시면 열심히 참여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예, 박현진 단우부터 정명순 단우님까지 우리가 단우 활동을 하는데 새겨둘 만한 그런 말씀들을 많이 해주셨어요. 다 5분 모두에게 다시 한번 뜨거운 박수 부탁드립니다. 예, 시간이 8시가 되었네요. 다들 말씀을 잘 하셔가지고 예상했던 것보다 시간이 좀 더 길어졌습니다. 자, 다음은 사무보고가 있겠습니다. 전철우 사무국장님께서 하시겠습니다. 네.
나눠드린 그 책 한 권 있죠? 예, 앞에 그 국제보상과 관련된 대한민국 여성 독립운동가를 생각하자 이 김지욱 단원님께서 단서로 책 50권을 보내주셨습니다. 기필하셔가지고 여러 단원님들 원래 때 나눠드리라고 해서 나눠드렸습니다. 예. 다음은 그 인사보고 한번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지금 조직도가 조금 변경됐습니다. 2페이지, 3페이지 보시면요. 사무처 그 전효숙 부장이 7월 31일로 퇴사했습니다. 그리고 지금 호칭 부르는 분은 앞으로 잠깐 나와주십시오. 네. 그 동구 문화의 집의 권웅 관장님. 네. 그리고 방과후 팀장인 피진영 팀장님. 네. 그리고 이규동 배치지도사님, 박지영 방과후 담임. 네. 그리고 쉼터의 유재경 상담원님. 앞으로 앞에 인사할 때만 마스크 잠깐만 벗었다가. 뭐 광고 시간에 이렇게 인사를 해야 되는데 이번에 좀 많이 바뀌어가지고 예, 새로 들어오신 분도 계시고 그 좌측부터 마이크 한번 전해주세요. 무슨 말? 무선 마이크. 무선 마이크. 그 일시 청소년 쉼터에 그 야간 상담원으로 유재경 상담원이 채용이 됐습니다. 그래서 인사 한번 드리겠습니다. 예. 네, 안녕하십니까. 저는 이번 달부터 이제 대구 일시 청소년 쉼터 야간 상담 담당하게 된 류재경입니다. 저는 사회복지과를 졸업해서 이제 사회복지사 2급 자격으로 여기를 취업하게 되었고요. 지금까지 한 2주 정도 이제 업무를 배우고 있는 중인데 조금 더 청소년에 관해서 관심이 조금 생기고 청소년들이랑 이야기하는 거를 제가 생각했던 것보다 조금 좋아하는 것 같아서 여기서 일하는 동안 그거에 대해서 조금 더 배울 수 있는 그런 자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잘 부탁드립니다. 네. 다음은 저희 8월 1일부터 동구 신암동에 있는 동구 기상대 기념공원 안에 동구 청소년 문화의 집을 8월 1일부터 3년간 이렇게 수탁을 받게 되었습니다. 동구청으로부터. 거기에서 이제 인사가 있었는데요. 권웅 쉼터 선임 상담원이 문화의 집의 관장으로 이렇게 인사가 되었고 피진영 상담원이 방과후 팀장으로 인사가 되었고요. 그리고 여기 순서대로 방과후 담임의 박지영 담임이 이렇게 채용이 됐습니다. 그리고 이규동 배치지도사가 채용이 됐습니다. 예, 인사 부탁드리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국장님께서 소개를 다 해주셔가지고 열심히 하겠다는 말씀만 드리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제가 일시 청소년 쉼터에서 아울렛치 업무만 거의 한 2년 정도 하다가 외부 청소년들만 거의 많이 만나다가 지금 방과후 아카데미라는 새로운 또 길을 또 열게 되고 제가 또 책임감 있게 팀장으로서 맡게 되어서 저도 잘 할 수 있을 거란 저 스스로한테 좀 용기를 매일 주고 있습니다. 항상 지금 무에서 유를 창출하는 마음으로 지금 문화의 집에서 고군분투하고 있는 저희 직원분하고 관장님께 저희 격려의 박수 좀 부탁드립니다. 네, 저도 많이 부족하지만 최선을 다해서 큰 보탬이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안녕하세요. 동구문화집 배치지도사 이규동입니다. 저도 배치지도가 처음이어가지고 많이 부족한데 팀원분들이랑 관장님이랑 팀장님이랑 같이 열심히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다시 한번 큰 박수 부탁드리면서 퇴장하십니다. 요번에
지난 5월부터 옥상 농장 조성 사업을 시작해서 장마가 좀 길어지는 바람에 공사가 한 3개월 가까이 이렇게 진행이 됐습니다. 그래서 지금 밤이라서 그런데 낮에 한번 올라가시면은 그 옥상에 있던 그 관목들이 없어지고 정리가 쫙 되면서 돼 있으면서 유실수하고 그 채소들로 이렇게 텃밭을 꾸며놨습니다. 한번 단원님들 한번 올라가셔서 감상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피도 뽑아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유네학스 5페이지에 저희가 이제 상반기 때 못했던 그런 공사단의 사업들이 좀 많이 있습니다. 외부 특별 사업인데요. 그래서 9월달 되면은 이제 좀 본격적으로 조금 이제 추진을 해야 되는 그런 시점이 연말까지 진행돼야 되는데 여러 가지 그 사업들을 나중에 카페에 좀 많이 올리겠습니다. 그러면 단원님들도 많이 이렇게 호응해 주시고 응원해 주시고 참여해 주시면 대단히 감사하겠습니다. 네, 그리고 기타 사항은 윤회학수로 제시하겠습니다. 상호 보고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히라트나 윤회학수는 코로나 확산 예방을 위해서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원래 광고 있으시면 예. 산악회에서 하나 광고하겠습니다. 이번 주 일요일 8시에 단소에 모여서 문경의 선육 계곡을 하겠습니다. 계곡길 약 8km 정도 프로그램을 진행하려고 합니다. 산이 뭐 큰 건 아니고요. 충지 정도 이렇게 하는 걸로 잡혀 있습니다. 나중에 가실 분 있으면 집도 마치고 얘기해 주십시오. 네, 감사합니다. 동거래 여성에서 알려드리겠습니다. 다음은 23일날 일요일 어성의 장재선 단무 귀촌회라고 해야 되나? 그게 집이 있어서 거기 아로니아가 많이 달려가 있대요. 그래서 아로니아를 따서 호소 잡는 거고요. 그 나머지 시간 에코 가방으로 단물 염색하는 거를 진행하려고 합니다. 여성 당원님들, 그다음에 회원님들 다 오시면 되거든요. 미리 신청해 주시면 카풀 하는 거나 이런 거는 다시 안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해주시면 대단히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없으시면 그리고 오늘 혹시 처음 나오신 분 소개하실 분 있으신가요? 네, 소개. 선생님하고 조비님 오세요. 우리 앞에 계시는 선생님이 용만 선생님이고요. 뒤에는 강순아 선생님인데 저희들 학교에서 김선생님이랑 김영수 선생님 같이 대학원에서 공부를 하고 있는 선생님이고요. 그리고 김그래 여성회에서 같이 함께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오늘 원래 오고 준비해서 예비단으로 입단할 우리 선생님이시고요. 그 다음에 그걸 아마 쓰는 것 같아요. 아마 예비단으로 아마 들어오실 것 같습니다. 인사 한번 하십시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선생님을 알게 되어서 여기 되었는데요. 열심히 지금 잘 모르지만 열심히 따라가고 열심히 배우고 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반갑습니다. 저도 좋은 분들과 좋은 시간들 함께하는 걸 굉장히 즐겨왔고요. 앞으로도 굉장히 큰 기대를 가지고 오늘 초대해 주신 이 자리에 왔습니다. 반갑게 맞으셔서 감사하고요. 앞으로 더 열심히 잘하겠습니다. 네, 더 이상 없으시면 이제 마지막 순서로 나누에 있습니까? 네. 네. 모두 핸드폰 갖고 계시죠? 예. 유튜브 명품 입시 솔루션. 명품 입시 솔루션. 대표님께서 박 처장님
나무가 수고해야 하는데 저는 그 오탈자 그런 것만 받고 오랫동안 저희 송원학원에서까지 근무했고 근교도 수식시라든가 전문가로 활동하고 있는 아마 올 제출한 그 원서에 실질적인 능력을 발휘한 육군 대위 출신이요 영국대 법대대학원 석사 출신인 박재보 선생님을 소개합니다. 그래서 혼자 여기 유튜브에 30여 분 올라갔으니까 좋아요, 구독 접수했는데 세 번째 브리핑 순서라고 얘기 들었는데 모든 것이 책에서는 다 할 것이고 지인 인사에 증명되어서 인사단이 기쁨이 같이 한다면 더더욱 좋은 의미. 만약에 안 된다면 또 우리를 계약할 수도 있는 것이고 또 좋은 인재 봉사단 예비단으로 만들 수 있는 최고의 기회가 되기 때문에 황금보다 소금보다 더 좋은 직업 불러주시면 그리고 일단 이번에 동부청 진로 진학 지도센터 지원센터 쪽이 위탁 업무에 신청을 했습니다. 그 8월 말쯤 결과가 나올 것 같은데 좋은 결과가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저는 박재보라고 합니다. 네, 또 다음 소개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오랜만에 너무 바빠가지고 맨날 아침 8시에 출근해서 밤 10시에 퇴근하느라고 못 왔습니다. 앞으로 시간 나는 대로 올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반갑습니다. 또 있으십니까? 네, 없으시면 단우의 노래를 부르도록 하겠습니다. 단우의 노래는 음악만 재생하며 코로나19 확산 예방 관련 합창 자제 요청으로 합창은 하지 않겠습니다. 모두 자리에서 일어나 주시면 좋겠습니다. 네, 긴 장마 속 무더운 여름 건강관리에 유의해 주시며 다음 원래에는 9월 11일 금요일 이곳 휴대정에서 모두 만나 뵙기를 기원하겠습니다. 코로나19 확산 예방으로 나가시는 길에 가급적 안전거리를 유지하며 천천히 개장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으로 8월 원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일동 거수 바로